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던 치욕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그야말로 침몰을 시켰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되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야말로 친민주당, 친문재인 성향의 정치 판사들을 알박기로 박아놓고 나갔지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지침을 내리고 화답을 한 김명수, 사법농단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이탄희, 이수진도 박살이 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생일날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법농단 선고만 장장 4시간 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생일날 결국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 선고는 장장 4시간 26분 만에 피고인 전원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 1811일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들이 공모했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무죄의 이유입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은 피고인의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948년 1월 26일입니다. 라고 예상과 달리 비교적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지 1811일 만인 이날은 주민등록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일입니다. 결국 생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재판 지연 논란 속에 약 4년 11개월에 걸친 마라톤 재판, 3기의 재판이었던 만큼 이날 선고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재판장은 본인의 어깨에 이를 만큼의 서류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들어섰고 이를 법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공소장만 300여 페이지에 달하고 공소 사실도 많아 판결 여지 설명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라며 일과 중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하며 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이 말을 짚어가며 판결 요지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숨을 몰아쉬긴 했지만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선고 내내 두 눈을 감는가 하면 허공을 응시했다가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줄줄이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던 재판장은 선고 절차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10여 분 만에 잠깐 쉬겠다라며 휴종을 선언했습니다. 선고 중 휴종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10여 분에 걸친 짧은 휴종 시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시 선고가 시작됐고 4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6시 23분 재판장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3명의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말했기에 어느 정도 무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재판장은 피고인 각각은 모두 무죄라며 주문을 읽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 속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46개의 죄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법원 장악위에 사법농단 몰이, 문재인이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발단은 2017년 2월 이탄희 현 민주당 의원, 당시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 지법 안양 지원에 복귀한 이례적 인사였습니다. 당시 임정훈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탄희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탄희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자 보복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습니다. 2017년 4월 임 전 차장이 아닌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희망을 해 복귀했으며 보복적인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탄희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7년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라면서도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3차 진상조사위가 출범했고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사위는 2018년 5월 22일 조사 보고서에서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조사위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취재진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냐라고 묻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3일 문재인이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하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이를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 행정처를 10시간 압수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 내부 인사 자료와 각종 보고서까지 검찰에 내주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자신과 면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윤정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맡겼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1심, 2심에서 6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원칙을 어겨가며 윤 부장판사를 6년 연속 중앙지법에 근무하며 재판하게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실력 있는 판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사직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80명이 넘는 판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7년 11월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일선 법관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인권법, 1명이 우리법, 1명이 젠더법 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작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실력 있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려는 의욕을 잃고 재판이 지체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당시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고래 의혹 제기, 이탄희 전 판사, 현 민주당 위원, 판사 블랙리스트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김형연 전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차원 진상조사 요구 글 올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에서 형사처벌사안 아니다라는 결론에도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고 말해.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공산당 박살내야 하는지, 얼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